59세에 은퇴한 세무공무원, 지금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 버팁니다. 충격 고백. 요즘 들어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죠. 여러분도 뉴스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 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은퇴해보니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남의 일 같지 않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부터 정년 보장이라는 말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은 정년까지만 버티면 편하게 살지 않겠어?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막상 정년 후의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은퇴를 하고 나서야 아차, 준비가 부족했구나 하고 깨달은 분들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특히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이라 여겨졌던 세무공무원마저도 정년 후에는 하루 2,000원 남짓으로 끼니를 때우며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말할 정도니 은퇴가 생각보다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직 은퇴가 남았든 이미 은퇴를 하셨든 혹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이든 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은퇴 후 삶이란 누구에게나 오고야 마는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은퇴 준비는 돈만 모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일상 속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활동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은퇴 이후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살펴볼게요. 1. 편의점 도시락으로 하루를 버티는 59세 김세무 씨 이야기. 이야, 저도요. 정말이지 공무원이라면 은퇴 후에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줄 알았죠. 왜냐면 제 주변에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공무원 연금 나오면 웬만큼은 살지 않겠냐고요. 근데 제가 올해 59세에 정년퇴직하고 나서 1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막상 세금, 보험료, 부모님 병원비에 자녀 용돈까지 나가면 정작 제 통장에 남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서울지방세무서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김세무 59씨는 은퇴하기 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남들이 보면 딱 중산층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였죠. 공무원이라면 정년이 보장되고 어느 정도 연금이 나오니까 큰 걱정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무척 달랐습니다. 매달 공무원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어서 놀랐어요.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한데 문제는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의료비랑 자녀 지원 비용이에요. 막내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라 매달 학원비를 보태주고 있거든요. 큰애도 직장을 다니긴 하는데 아직 완전히 자립하지 못했는지 가끔 아빠, 생활비 좀 보태줘 하면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빠져나가는 돈들을 제하고 나니 김 씨가 혼자 쓸 수 있는 생활비는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식비부터 확 줄이게 되었고 집 근처 편의점에서 할인된 도시락이나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기 시작했죠. 뭐 한 달, 2달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1년 가까이 되니까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내가 아닌 것 같고,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래도 동료들이랑 밥도 같이 먹고 여기저기 휴가도 다니곤 했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전혀 없어요. 여행은커녕 주말에도 밖에서 밥 사 먹기가 겁나니까요. 김 씨가 강조하는 건 은퇴 이후에 급격한 경제적 변화를 미리 체감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공무원이든 아니든 정년만 믿고 방심했다가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자녀 지원에 대해 적절한 선을 두지 않으면 부모 세대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제 자식들한테 뭐라 하고 싶진 않아요. 내 자식이니까 돕고 싶죠. 그런데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앞으로 2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제 노후도 만만치가 않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다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서요. 그래서 청년들도 부모들도 서로 의논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해요. 저도 이제는 조금씩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 월급쟁이 35년 끝,
60세 은퇴한 박 선생의 허탈함. 다음은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하신 박 선생 60의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자들과 연락하며 여유롭게 지낼 줄 알았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무료함과 불안함이 밀려와서 매일이 우울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했어요. 그게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문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연금을 나름 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남편도 은퇴했으니 우리 둘 모두 수입이 줄었고 그간 냈던 대출이자 관리비, 공과금 같은 게 생각보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평소에 하던 소비 습관을 한순간에 고치기가 힘들었어요. 박 선생은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월급이 들어오니까 지출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했고 일정 부분은 저축도 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라 할 만한 것은 연금이 유일하고 그 액수도 예전 월급에 비해 훨씬 적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하던 취미 활동들이 있잖아요. 문화센터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가끔씩 공연도 보러 가고 미용실도 주기적으로 다녔어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줄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서운하고 외로운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퇴직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매일같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TV만 보고 있자니 몸과 마음이 점점 처지고 기운이 나질 않는다고 합니다. 노후 우울증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구나 싶을 정도로 내가 어느 순간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들고 소외감도 커진다는 거죠. 같이 은퇴한 남편도 비슷해요. 둘 다 집에 있으니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식비랑 전기세 같은 생활비는 오히려 더 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인근 도서관에서 강의 봉사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아직 준비 단계라 수입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박 선생이 강조하는 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미리 해두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막연히 쉴 거야, 여행 다닐 거야가 아니라 매일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낼 건지 그리고 그 활동을 지원해줄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철저히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3. 대기업 과장에서 은퇴한 이 부장의 예상 박현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은 대기업에서 25년을 근무하고 과장, 부장을 거치며 말 그대로 회사 인생을 살아온 이 부장 58입니다. 그는 회사에서 잘 나갈 때는 내가 은퇴해도 어딘가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겠지? 라고 막연히 믿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실은 크게 달랐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주변에선 다들 저보고 너같이 커리어 좋은 사람이 퇴직해도 여기저기서 연락 많이 올 거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은근 기대했죠. 근데 막상 회사를 나오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채용 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저 같은 50대 후반 인력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 전문 분야가 너무 회사 내부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 다른 회사에서 그대로 써먹기엔 애매한 게 많았습니다. 회사를 떠난 뒤 몇 달간은 좀 쉬면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자고 여유를 부렸는데 생각보다 문은 쉽사리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기반으로 작은 개인 사업을 꿈꿨지만 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뛰어들기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음식점 프랜차이즈라도 해볼까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식업 쪽은 아는 게 없잖아요. 괜히 했다가 망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음 고쳐먹고 운전 관련 자격증이라도 따볼까 고민 중이에요. 요즘 택시나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 그런 일이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요. 이 부장은 가장 예상치 못했던 건 나 스스로가 회사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사람들도 늘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없어지니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린 거예요. 정말 나 자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돼요. 저는 회사를 떠나도 대단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막상 밖으로 나오니까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고 내 강점이 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회사에서 한 역할이 곧 내 정체성 그 자체였다 보니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서 말이죠. 그런 만큼 이 부장은 아직 회사에 있는 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또 이걸 어느 형태로든 생계에 연결시킬 수 있을지 미리 준비하고 퇴직하라는 거죠. 은퇴 후 삶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위의 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예상보다 적은 고정 수입, 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거라 믿고 방심하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거나 혹은 금방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 주택 유지비 등 고정 지출이 만만치 않은 현실을 은퇴하기 전에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체성 혼란과 무료함. 직장 생활을 오래 한 분일수록 은퇴 후 내가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나 취미, 봉사활동 혹은 파트타임 일을 통해 본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업 및 재취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 경험이 있으니 재취업은 쉽게 되겠지, 퇴직금으로 가게를 차려야겠다라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 실패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젊은 인력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 역시 전문적 지식과 준비가 없으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재무 계획 수립.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월별 지출을 꼼꼼히 체크하고 어디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노후에 예상되는 의료비, 생활비, 자녀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재무 계획을 잡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은퇴 전에 12년이라도 모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연금만으로 한 달 동안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체험해 보는 거죠. 미리 탐색해보는 제2의 직업 혹은 소일거리. 정년이 다가올수록 스스로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 자격증이든 취미를 살린 부업이든 혹은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활동이든 다양하게 시도해 보세요.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변 지인이나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교류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역할 재정립. 은퇴 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본인의 노후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족이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부부끼리도 퇴직 후에는 집안일을 어떻게 분담할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까 등 일상의 루틴을 새롭게 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와 심리적 건강 관리. 퇴직하고 나면 혼자서 지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외로움과 우울감은 노후를 가장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호회, 지역 모임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취미생활, 봉사활동 등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살펴본 김세무 씨, 박 선생, 이 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구나 하고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퇴직 이후의 모습을 그릴 때 조금 부족하긴 해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겠지 하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곤 해요. 그런데 정작 막상 겪어보면 은퇴 후 재정 문제부터 시작해 심리적 사회적 변화까지 통으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데다 의료비나 생활비, 자녀 지원금 등 어쩔 수 없는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하루하루가 예전 같지 않고 소비 습관도 급격히 줄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실감이나 우울감, 내가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는 느낌은 정말 큰 심리적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진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말은 귀가 닳도록 들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연금과 퇴직금이 있다고 끝이 아니고 막연한 재취업이나 사업 구상이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내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앞으로도 하고 싶은 활동이 무엇이며 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과 건강 상태는 어떤가부터 시작해서 가족과의 관계나 앞으로 맺을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화와 계획을 해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흘려보내다 정작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당황스러워하곤 해요. 조금만 더 일찍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막막할 수 있지만 은퇴가 한 번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의 시작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면 준비할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은퇴 후에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은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나는 아직 멀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진지하게 가장 빠른 은퇴 시뮬레이션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현재 월급 수준의 6,070% 정도만 쓴다고 생각해보고 남은 돈은 저축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몇 달이라도 살아보면 은퇴 후 내 생활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가족과의 충분한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아, 나도 저런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미리 인지하고 대안을 만드는 거죠. 그럼 비록 인생 2막, 3막이 예전만큼 풍족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김세무 씨, 박 선생, 이 부장 사례는 특별히 특수한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웃의 현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은퇴 후 삶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준비한다면 그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글을 통해 혹시나 있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더 나은 노후 설계를 해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